안녕하세요. 엘코리아 에듀그룹 대표 임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입학하고 싶은 대학, 배우고 싶은 전공 어느 것이 먼저일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제 고민할 거예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전공은 사실은 학생들이 빠르게 그렇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크게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뭐 문과, 이과 또는 이제 이과 중에서도 뭐 엔지니어링이나 바이오나 이제 뭐 피직스 뭐 아니면 또 케미스트리 이런 기초과학 쪽으로 어떤 쪽으로 이제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거 결정을 이제 먼저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수업 짜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어떤 교과로 내가 준비를 할까? 또 AP는 뭘로 할까? 이렇게 짜기가 좋은데 다 결정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정말 부모님들도 학생한테 너 배우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또 학생도 그런 얘기 계속 듣는 게 짜증나죠. 너 뭐 할 거야? 뭐 어떤 전공 할 거야? 물으면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부모님이 그냥 정해주는 게 좋아요. 너 어떤 전공 해. 부모님이 만약에 정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저에게 오세요. 제가 정해드립니다. 너 이거 해. 라고요. 너 이거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이거 해. 라고 정합니다. 사실 우리가 학부 전공에서 뭐 인생을 크게 뭐 변하게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전공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변경이 안 되는 곳도 있죠. 비즈니스나 뭐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쪽은 좀 변경이 어려운데 다른 전공들은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미리 전공 너 뭐 할 거니까 뭐 하자 라고 하는 거를 부모님이나 제가 얘기했다고 애한테 뭐 큰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정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쓴 글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읽겠습니다. 입학하고 싶은 대학, 배우고 싶은 전공 무엇이 먼저일까? 학생의 내신을 보고 입학 가능한 대학교를 상담해 드립니다. 어느 유학원에서 출판한 책에 적힌 문구이다. 학생의 SAT, TOEFL 내신 성적을 보고 입학 가능한 미국 대학교를 추천해 주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인터넷을 활용하면 SAT 점수별 입학 가능한 미국 대학교 리스트는 쉽게 구할 수 있고, 기존에 진행해 본 경험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리스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SAT 1500점, TOEFL 112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비즈니스 학과로 입학 가능한 미국 대학교를 추천받을 수 있을까요? 주립대학이면 더 좋을 텐데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 걱정입니다. 몇 해 전 여름 내게 카카오톡으로 문의 온 내용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대학교를 추천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유학 카운슬러가 겪는 고통일 것이다. 단순히 SAT 성적과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이 지원 가능한 대학교 리스트를 알고자 한다면 챗GPT에게 물어보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한국 학부모들은 유행을 빠르게 타는 편이다. 최근에는 미국 이공계 전공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이 대세이다. 불과 몇 해 전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경제, 커뮤니케이션, 심리학과를 선호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을 포함한 스템 전공이 대세이다.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려고 했는데 입학이 너무 힘들어 스포츠 매니저먼트 전공으로 지원하려고요. 네? 너무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였다. 단지 명문대학교 입학이 쉽다는 강남 유학원 카운슬러 말에 학생과 학부모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포기했다고 한다. 한때는 명문대학교 입학을 위해 아트 전공으로 입학 지원하자는 것도 유행이었다. 참 어이없는 얘기다.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면 대학을 낮춰서라도 입학해야 한다. 어차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한다면 석사 이상으로 졸업하는 것이 좋으니 학벌을
랭킹 낮은 곳에 간다고 창피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력이 더 중요하다. 그 실력을 고등학교 때부터 꼭 키우기 바란다. 학생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묻는 분들에게 나는 미국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법은 다양하니 우선 학생이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지 생각해 보자고 한다. 그리고 글쓰기 훈련을 진행하면서 학생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 일을 AI가 아닌 직접 내가 하다 보니 플랜을 짜주는 학생도 한정되어 약간은 미안한 마음도 든다. 자, 이렇게 안내 드렸는데요. 사실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싶었는데 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으로 입학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 컴퓨터 사이언스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글로벌 컴퍼니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에게 비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영주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실력만 된다면. 그래서 학생의 성공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도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취업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들어와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 전공을 우선 택하라고 해요. 대학보다 전공이 우선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고 있고, 그 전공이 결국은 석박사까지 이어져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할 경우에는 문과로 가든 이과로 가든 다양하죠. 비즈니스, 경제 이런 쪽을 가는 학생들에게도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해서 취업을 한 2년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MBA 과정 들어가라. 하버드 MBA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사실 하버드 학부 과정은 힘들지만 MBA 과정은 또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부 과정보다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고 그리고 취업을 한 2년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MBA 과정을 밟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IB은행에 가기 쉽다라는 말씀 드려요. 왜냐면은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잘 아는 그런 전공자들이 많이 없어요. 비즈니스 쪽에는 굉장히 큰 스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엔지니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양한 길이 안내해드리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학부 과정에서 해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길이다라는 것도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방문 오는 학생들한테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공과 대학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혹시나 맞춤형으로 상담 받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와 유료로 상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마치고요. 다음은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